병원 영안실은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던 나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며느리 수진이었다. 눈가에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보험금이 2억이라던데요. 맞죠? 장례식장 밖에서는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좁은 영안실 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빨리 처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우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5시간. 장례식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보험금 이야기였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1년 후 내가 그녀 앞에서 꺼내들 카드가 무엇인지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민준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활짝 웃었다. 39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이가 조심히 다녀와. 내가 건넨 마지막 인사였다. 오후 3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한민준 씨 보호자이십니까? 경찰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우리 민준이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간호사가 부축해줬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을 누가 막아줄 수 있겠는가. 1시간 뒤 며느리 수진이 도착했다. 어머님, 그녀가 달려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눈물이 없었다.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지만 눈가는 마른 채였다. 영안실에. 내가 겨우 말을 꺼내자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냈다. 지우 어린이집에 연락해야 하는데. 통화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슬픔보다 먼저 실무적인 일들을 챙기는 며느리. 아마 충격 때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회사 동료들, 선후배들, 친구들. 모두가 민준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수진이 보였다. 그녀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차분한 목소리, 검은 상복 차림. 겉으로 보기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앉아있을 때였다. 수진이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 저도.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민준이가 보험 들어둔 거 알고 계시죠? 응, 생명보험이요. 2억짜리로 들었다고 들었어요. 순간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아들이 죽은 지 이제 겨우 12시간.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보험금 이야기부터 꺼내는 며느리.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수지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고쳤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지우 앞날 생각하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며느리의 관심은 지우가 아니라 그 2억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례를 치르는 3일은 악몽 같았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위로를 듣고. 하지만 진짜 악몽은 장례가 끝난 후부터였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수진이 말했다. 어머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는 우리 집에서.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같이 계셔요. 결국 나는 며느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지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손자를 안았다. 아빠를 잃은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아빠는 언제 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차를 내왔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고맙구나. 잠시 조용히 차를 마시던 수진이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님, 보험 서류요. 언제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찻잔을 든 내 손이 멈췄다.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알아요. 근데 어머님.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우 어린이집비, 관리비, 생활비. 다 돈이에요. 민준이 없으니까 제가 벌어야 하는데 당장 일자리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2억이면 당분간은 괜찮잖아요.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천천히. 수진 씨.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돈은 민준이 목숨값이야. 목숨값을. 알아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순간 지우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수진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지우야, 엄마 괜찮아. 들어가 있어. 지우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괜찮아. 그냥 막막해서 그래요. 혼자 지우 키워야 한다는 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연기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어머님, 이거 보험 청구 서류예요. 어제 보험사에서 받아왔어요. 벌써? 네. 빨리 처리하는 게 좋대요. 수진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여기 사망진단서 첨부하고요. 여기 수익자가 서명하시고. 수익자? 네, 보험금 받으실 분이요. 수진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배우자가 1순위니까 제가 받는 거잖아요. 나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다. 민준이가 15년 전에 가입한 보험, 매달 성실하게 납입한 흔적들. 그리고 수진 씨. 네. 이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확인해 봤어? 당연히 저죠. 아내니까. 수진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15년 전 민준이가 처음 보험을 들 때 수익자를 누구로 했는지 일단 보험사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말하자 수진이 눈을 빛냈다. 정말요? 언제 갈까요? 내일 오전에.
내가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해 볼게. 네, 제가 차 끌고 모시고 갈게요.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밝은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이면 이 며느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 눈에 선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15년 전 민준이가 메모해둔 전화번호. 보험 설계사 김태훈. 민준이의 대학 선배이자 이 보험을 권유했던 사람.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태훈 씨. 나 민준이 어머니예요. 아, 어머님. 김태훈의 목소리가 침통해졌다. 민준이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드릴 말이 없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민준이 보험 수익자가 아직 나로 되어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태훈이 대답했다. 네, 어머님. 민준이가 결혼하고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혹시 문제라도? 아니에요. 내일 보험사로 갈 건데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며느리 방.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마 내일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고 있겠지. 2억이라는 돈을 생각하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되겠지. 그 2억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응. 그럼 출발할까요? 일찍 가야 대기 안 하잖아요. 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말을 했다. 2억이면 일단 빚부터 갚아야겠어요. 빚? 아, 카드값이요.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수지는 손가락으로 계산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지우 학자금 모아놓고 제 노후 자금도 좀 준비하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계획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보험사 건물 앞 수진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긴장되네요. 그래. 네. 처음 받아보는 큰돈이라.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보험사 상담실. 김태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태훈 씨, 오랜만이에요. 네. 이런 일로 뵙게 되어서. 김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수진에게도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인의 아내분이시죠? 네, 박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험금 청구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서류 준비하셨습니까? 여기 다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다. 김태우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컴퓨터로 보험 계약 내용을 띄웠다. 계약자는 한민준 씨. 사망보험금 2억 원.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자는 김태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한정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수진이 천천히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익자가 한정숙 씨요. 계약자의 어머님이십니다. 김태훈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수익자 한정숙. 관계모. 이게 무슨.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잠깐만요. 배우자가 1순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보험은 15년 전에 가입하신 건데요. 당시 고인께서 미혼이셨고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경은 계약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고인께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니 말도 안 돼. 수진이 책상을 탁 쳤다. 다른 직원들이 힐끗 쳐다봤다. 민준이가 왜 안 바꿨겠어요?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보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명시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김태우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수익자분이 보험금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수진이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물어보지 않았잖아. 내 대답에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서류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 보면서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 당연히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속이신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켜본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가방을 낚아챘다. 좋아요. 알겠어요. 수진 씨, 2억이든 뭐든 어머님이 가지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대신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 뭐, 어머님은 돈 챙기셨으니까 손자는 제가 데리고 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일어서서 며느리를 마주봤다. 수진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고도. 수진이 비웃듯 웃었다.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다. 쿵! 문이 거칠게 닫혔다.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럼 보험금 청구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 알겠습니다. 김태우는 더 묻지 않았다. 창밖으로 수진이 보였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 테니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짐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 지우 데리고 친정 갑니다. 어머님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쪽지를 구겨 쥐었다. 손이 떨렸다. 지우, 우리 지우는 괜찮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 얼굴.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다. 수진 씨, 지우 상태 좀 알려줘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친정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수진이요? 여기 안 왔는데요?
장모님의 대답이었다. 혹시 연락은? 우리도 연락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갔다. 며느리분이 성인이시죠? 네. 성인은 본인 의사로 집을 나간 경우 실종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자까지 데리고 친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거라면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결국 가족 간 분쟁으로 처리되어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지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의 집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다.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세입자분 연락 안 되는데 보증금 어떻게 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정리했다. 지우의 장난감들, 민준이의 옷들, 수진이 두고 간 화장품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마치 잠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의 작은 신발을 손에 쥐었다. 눈물이 났다. 지우야, 할머니가 꼭 찾을게. 2달째 사람을 고용해 수진을 찾기 시작했다. 핸드폰 위치 추적은 꺼놓은 상태고요. 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금만 쓰면서 숨어 지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매달 찾는 비용만 100만 원.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를 찾아야 했다. 어떻게든. 3달째 보험금 2억은 그대로 통장에 있었다.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쓸 수가 없었다. 이 돈은 민준이의 목숨감, 그리고 지우를 찾기 위한 마지막 카드. 어머님, 몸 좀 챙기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줬다.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고마워요. 손자 소식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거울을 봤다. 3달 만에 10kg가 빠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 눈가에 깊어진 주름. 이러다 지우 찾기도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넉 달째 드디어 전화가 왔다. 어머님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 해운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런데 탐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산행 KTX를 탔다. 2시간 반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우를 만날 수 있다. 드디어 해운대역에 내려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낡은 원룸 건물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마이너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어머님? 수진이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5개월 만에 본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헬쑥한 얼굴, 부스스한 머리, 명품 옷 대신 낡은 추리닝. 지우는? 내가 묻자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에 있어요. 보자. 어머님, 비켜요. 나는 수진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원룸. 구석에 지우가 앉아 있었다. 지우야. 할머니. 지우가 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달려가 안아줬다. 5개월 만에 안아보는 손자. 너무 말랐다.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울먹였다. 할머니, 배고파.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진을 돌아봤다. 이게 무슨? 어머님. 수진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다. 나는 지우를 안고 수진을 내려다봤다. 설명해봐요. 5개월 동안 손자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돈이 없었어요. 2억이 어머님 거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 제 통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이 월급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끊기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라 수진이 얼굴을 감쌌다. 그냥 어머님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지우를 소파에 앉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물과 김치 몇 조각만 덩그러니. 밥은 오늘 아직 못 먹였어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다. 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와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다. 수진은 돈을 받아들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다. 지우와 단둘이 남았다. 지우야. 응. 할머니한테 올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아주니 작은 몸이 떨렸다. 엄마가 요즘 자꾸 울어. 그래. 밤에도 울고 아침에도 울고. 지우가 내 옷깃을 꼭 쥐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 갈래. 눈물이 났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10분 후 수진이 돌아왔다. 삼각김밥, 우유, 바나나. 지우야 먹어. 지우는 삼각김밥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앉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5개월 동안 뭐 하고 산 거예요? 처음엔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근데 1달 지나니까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룸 얻었어요. 보증금 없는 월세로. 돈은 민준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고 제 카드도 한도까지 다 긁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3개월쯤 됐을 때 카드 다 정지됐어요. 그 다음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을 가렸다.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뭐? 300만 원. 한 달 이자가 30만 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빚이 얼마예요? 카드값 합쳐서 800만 원쯤. 800만 원. 5개월 만에 진 빚. 일은 안 구했어요? 구하려고 했는데. 수진이 울먹였다. 지우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비도 없고. 그래서 굶긴 거예요? 아니에요. 전 안 먹어도 지우는 먹였어요. 수진이 소리쳤다. 오늘만 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서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이었다. 자존심도 계산도 없는 눈물. 어머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돈만 생각했어요. 민준이 죽었는데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이 미워서 지우 데리고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우유를 다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네. 2억 다 쓸 생각이었죠?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네. 정직하네요. 이제 거짓말해봤자. 수진이 쓰게 웃었다. 어차피 어머님 돈인데 뭘. 지우는요? 지우. 수진이 잠든 아들을 바라봤다. 지우도 키울 생각이었어요. 제 아들이니까. 돈 없이?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어머님 말이 맞았어요. 전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나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수진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서류 한 장,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변경 전 한정숙, 변경 후 한지우.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게 3개월 전에 바꿨어요. 내가 말했다. 2억, 지우 앞으로. 어머님,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나는 똑바로 수진을 봤다. 하지만 지우 양육비로는 쓸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숨을 삼켰다. 지우는 내가 키워요. 네. 당신은 지우를 만날 수 있어요. 주말마다, 명절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어머님, 싫으면. 나는 잠시 멈췄다. 지금 당장 지우 데리고 갈 거예요.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만 주르르 흘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빚은 제가 갚아줄게요. 네. 800만 원. 대신 당신은 일을 구해요. 나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양육권 포기 각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름을 썼다. 박수진. 휘갈긴 글씨. 그것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가진 자존심이었을까? 어머님. 수진이 작게 불렀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후회해요? 네. 진심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지우한테도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수진 씨. 네. 지우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이 아이 울리지 마요. 원룸문을 나섰다.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우를 꼭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KTX 안. 잠든 손자를 무릎에 눕혔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서울로 돌아간다. 지우와 함께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아, 어미가 내 아들 잘 키울게. 서울로 돌아온 지 6개월이 흘렀다. 지우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지우가 그림을 펼쳐 보였다. 할머니, 지우, 그리고 하늘 위의 아빠. 엄마는? 내가 물었다. 엄마는 여기. 지우가 구석에 작게 그린 사람을 가리켰다.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달에 한 번 약속대로 수진이 지우를 만나러 왔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다. 지우야. 지우는 엄마를 경계했다. 엄마가 장난감 사줄까? 괜찮아요. 차가운 대답.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찾아왔고 조금씩 지우의 마음이 열렸다. 엄마, 이거 봐. 응, 지우 잘했네. 수진이 지우를 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운 며느리지만 지우에겐 엄마니까.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지우 양육비는 2억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번 달 월급에서 50만 원이요. 적지만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수진 씨 생활비로 쓰세요. 하지만 당신이 안정되어야 지우도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 그 오만한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1년이 되던 날, 민준이의 기일. 우리는 셋이서 산소를 찾았다. 아빠, 지우가 묘비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나 유치원 다녀. 친구도 많아. 수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당신 죽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았어. 돈만 보였어. 당신도 어머님도 지우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 수지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용서해줘. 제발.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지우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울지 마. 산소를 내려오는 길. 수진이 걸음을 멈췄다. 어머님, 응? 제가 언젠가 지우를 다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봤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 절박함도 계산도 없는 눈. 당신이 준비되면요. 준비요? 지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요. 그럼 됐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지우가 중간에서 우리 손을 하나씩 잡았다. 할머니, 엄마, 손잡고 가자. 작은 손. 하지만 우리를 이어주는 따뜻한 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 설거지를 자청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래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수진. 거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지우.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어도, 그래도 함께 있으면 가족이구나. 수진이 가려고 현관에 섰다. 어머님,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요. 어머님,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 언젠가는 어머님께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웃었다. 천천히 해요. 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진실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지우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 언제 또 와? 다음 달에.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지우를 안아들었다. 나중에 엄마가 준비되면. 준비가 뭐야?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지금도 좋은데?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래, 우리 지우 말이 맞다. 나는 손자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남기고 간 이 아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어미가 잘 지켜볼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다. 보험금 통장을 꺼내봤다. 남은 금액 1억 6천만 원. 양육비로 4천만 원을 썼다. 수진 빚 정리, 지우 유치원비, 생활비. 하지만 아직 1억 6천이 남았다. 이 돈은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해야 한다.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나는 통장을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준아, 어미가 잘하고 있지?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할머니, 나 받아쓰기 100점. 우와, 우리 지우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했어. 지우는 매일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다. 친구 이야기, 급식 이야기, 체육 시간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수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어머님, 이거 지우 좋아할 것 같아서요. 수진이 가져온 건 명품 장난감이 아니라 지우가 좋아하는 공룡 그림책이었다. 고마워요. 제가 요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직원 할인으로 샀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다. 예전에 그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다. 일은 괜찮아요? 네. 힘들긴 한데 뿌듯해요. 수지는 지우를 바라봤다.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느 주말 수진이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다녀왔다. 엄마랑 재밌었어? 응. 엄마가 그네 밀어줬어. 지우가 신나게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 나중에 큰 집 마련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나는 수진을 봤다. 그녀가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머님 혼자 지우 키우시는 거 제가 너무 미안해서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네, 어머님. 저녁을 먹고 수진이 돌아간 후 지우와 단둘이 남았다. 할머니, 응? 엄마 좋은 사람 맞지? 지우가 물었다. 응, 좋은 사람이야. 전에는 왜 우리랑 안 살았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했거든. 연습? 응. 지우를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다 배웠어? 아직 조금 더 배워야 해. 그럼 다 배우면 엄마 우리랑 살 수 있어? 나는 지우를 안았다. 그래. 그때 되면 밤 지우를 재우고 혼자 민준이 사진을 봤다. 39년. 짧다면 짧은 인생.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갔다. 2억이라는 돈.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지우였다. 그리고 변화한 수진이었다. 민준아, 나는 사진 속 아들에게 말했다. 내 며느리 이제 조금씩 사람 되어가는 것 같아.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은 하더라. 지우도 잘 크고 있고 문득 2년 전이 떠올랐다. 병원 영안실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던 며느리.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한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사랑을 통해. 수지는 두 가지 모두를 겪었다. 그리고 조금씩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보험금 통장을 다시 꺼냈다. 남은 금액 1억 3천만 원. 지우가 대학 갈 때까지는 충분한 돈이었다. 민준이가 남긴 이 돈으로 지우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 진짜 준비가 되면 그때는 지우를 엄마 품에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통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민준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내 아들, 내 아내, 그리고 내 어미. 우리 셋이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 천천히지만 함께. 지우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지우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아빠, 보고 싶어.
나는 이불을 덮어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야,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랑 엄마랑 우리 지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 지우 사랑하고 계신단다. 지우가 조용히 숨을 쉬었다. 편안한 얼굴.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2년. 아들을 떠나보낸 지 2년. 처음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지우가 있어서, 수진이 변하고 있어서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지우는 학교에 갈 것이고, 나는 지우를 챙겨줄 것이고, 수지는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는 계속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라도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오늘 당신 곁의 가족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